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샤토 델 바이의 까베르네 쇼비뇽 르세르바 2019 빈티지입니다. 거의 2달 만에 칠레 와인으로 돌아왔네요.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있었던 결혼식의 답례품으로 받아왔었는데 한 1년 넘게 잘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마셔보려고 오픈했습니다. 와이너리의 별도로 공식 홈페이지는 아예 없었고요. 와인의 백레이블에 따르면 캐롤라이나 와인 브랜드에서 생산을 했다라고는 했는데 여기에서도 브랜드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뭐 해당 캐롤라이나 와인 브랜드에 있는 모든 라인업을 다 수록할 수가 없어서 제외한 거일 수도 있고요. 이게 2019 빈티지이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구글에서 이제 샤토 델 바이에를 검색을 하면은 칠레도 아니고 멕시코에 있는 동명의 숙소가 제일 먼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뭐 부킹닷컴이나 이런 이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와인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레이블에 있는 거를 참고를 하니 프랑스에 뿌리를 두었던 한 가족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특별한 와인, 스페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토양과 환경, 애트모스피어를 찾다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샤도 델 바이에는 센트럴 밸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손길이라고 또 스스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레드의 큼직한 과실의 플레이버를 지니고 있으며 붉은 육류, 인디언 퀴진, 치즈, 파스타랑 잘 어울릴 것이라고 하네요. 알코올 도수는 13.0도입니다. 와인서처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동일 와이너리에 메를로만 있었고요. 비비노에서 보면 해당 빈티지 2019 빈티지는 별도의 평점도 아예 없었고 이 와인에 대한 전체 빈티지에 대해서 평점이 별점 3.3, 별 3.3개였습니다. 해평가는 이 2019 빈티지로만 봤을 때는 5.59달러로 환산하면 약 7,300원, 7,200원 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국내 수입사는 롯데칠성 음료이고요. 어디서 어떻게 이런 와인을 또 찾아서 수입을 하셨는지 참 그게 더 궁금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볼드하고 탄닌은 중간 정도의 매우 드라이하고 산도도 중간 정도라고 비비노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며 두 명이 담배와 혼연, 한 명이 블랙커런트, 한 명이 잎담배를 시가를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빠르게 테이스팅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구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2만 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이제 컬러를 보면요. 조명을 바꿔서 컬러를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약간 진짜 전형적인 레드 와인의 그런 느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뎁스이고요. 이제 내려다 봤을 때 뭐 엄지손가락이 잘 보이거나 하지 않고 중간에서 살짝 더 진한 정도? 그 정도 뎁스이고 테두리 부분에는 이제 루비 정도인데 약간 특이한 거는 루비에서도 살짝 진짜 아주 살짝 약간 옐로우 컬러가 살풋살풋 보여요. 진짜. 네. 아주 연하게 그렇게 보이는 정도이고 지금 요렇게 들고 봤을 때에도 테두리 부분에 그냥 좀 연하고 가운데로 갈수록 약간 진해지는 그런 전형적인 컬러입니다. 그냥 후각에서는 참 이게 뭐랄까 칠레가 제가 칠레 와인들을 몇 번 뭐 저번에 비냐빅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칠레가 이상하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진 모르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와인을 마신 초반에 대비해서 요즘 칠레 와인들은 진짜 점점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향에서는 그냥 모더레이트 정도 되는데 이 마치
까베르네 프랑 같은 또 매캐한 그런 좀 이 허베이셔스한 느낌도 있고 또 그러면서 약간 빨간 과일, 전형적인 빨간 과일의 느낌인데 약간 좀 더 살집 있는 본인들이 백레이블에 써 놓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약간 큼직한 과일, 막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요. 약간 제 주먹만한 이 정도 과일의 플레이버가 그런 게 좀 향에서 올라오는 네 그렇고 코에서 느껴지는 걸로 특이한 점은 약간의 산미감도 살짝살짝 새콤하다? 이건 제가 온도를 이 잔에 이렇게 수분이 맺힐 정도로 온도를 낮춰 놔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코에도 약간 산미감도 느껴지고 진짜 딱 라즈베리 레드 네 그 느낌입니다. 뭐 다른 게 더 개입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토양은 사실 본인들이 한다면 저라면 개인적으로 까베르네 프랑을 이 센트럴 밸리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입에서는 뭐 본인들이 그렇게 막 드라이하다라고 비비면서 얘기했을 그런 정도까지의 드라이함은 사실 아니고 과일에서 오는 과일에서 유래하는 그런 달큰한 맛이 살짝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오프로 드라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드라이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뭐 bone dry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드라이하다 싶은 정도이고 산도는 코에서는 약간 선득한 기운이나 이런 것도 느꼈는데 입에서는 산도는 그냥 딱 중간 정도입니다. 산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이게 뭐 새콤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 타닌감은 의외로 지금 2019 빈티지이고 이게 셀러에서 최소 1년 이상 혹은 이제 진짜 한 2년 가깝게 그렇게 숙성을 한 그런 거인데도 약간 병에서 굴린 그런 상황인데도 뭔가 '타닌이 잘 풀렸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이 정도면 사실 타닌이 좀 풀어져서 입에서 좀 편안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입에 되게 타닌이 거칠게 마치 이제 그 바틀에서 우리가 바틀 다 마시다 보면은 세디먼트가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입 안에 세디먼트가 깔리는 것처럼 되게 까끌까끌한 가루의 느낌? 되게 돌가루나 어떤 모래가루의 그런 탄닌감을 줍니다. 알코올 느낌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13.0 도라고 했는데 마시고 나서 목 너머에서 올라오는 체감으로는 13.5 에서 14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래서 좀 바디감은 또 풀바디에 가깝습니다. 바디감을 낮게 가져갈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입에서 느껴지는 텍스처는 진짜 본인들이 전형적으로 얘기한 대로 그 묘하게 약간 좀 물기 많은 과일? 이 물기 많다라는 게 어떤 거의 총합이냐면요. 들어올 때 과일의 느낌은 있어요. 붉은 과일의 느낌은 있고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녹아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탄닌감이 거기 녹아 있지 않고 가루로 남는단 말이죠. 물에 모래를 넣은 느낌이에요. 모래는 물이랑 화합이 되질 않잖아요. 그냥 혼합물일 뿐이잖아요. 모래는 그대로 가라앉는. 그러면서 이 탄닌감이 잘 풀렸으면 그랬으면 좀 이거보단 좀 더 이렇게 물기 같은 느낌을 주진 않았을 텐데 탄닌감이 착 가라앉다 보니깐 '굳이?' 라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까베르네 쇼비뇽이지만 까베르네 쇼비뇽이지만 되게 까베르네 프랑 같은 느낌? 프랑을 좀 까끌까끌하게 한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는 어 단점인데 요게 이 프랑 같은 이 허베시아스한 느낌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뭐 담배 뭐 스모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면 바비큐드 스모크 이런 걸 얘기를 했을 거고 뭐 블랙 커런트 저는 블랙 커런트보다는 그냥 뭐 라즈베리 뭐 그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고요. 잎담배도 아까의 스모크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이것만 마시기에는 되게 힘들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양념치킨
이라던가 시카고 피자인데 페퍼로니 시카고 피자처럼 되게 간이 센, 그러면서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냥 피자가 아니고 시카고 피자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는 되게 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감은 치즈로 채워주고 또 이 까끌까끌하게 남아있는 그 탄닌감이나 이 허베이셔스한 느낌으로는 그 치즈의 느끼함을 잡아주면 되니까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시고 나서 여운은 상대적으로 길게 남진 않는데 의외로 얘는 마실 때의 뉘앙스보다 목 넘김 이후의 여운이 더 좋아요. 마실 때에는 그냥 그냥 과일 뭐 이런 뉘앙스, 그냥 쏘쏘 이런데 목 넘김 이후에는 약간 그 녹진하게 올라오는 그 까베르네 쇼비뇽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와인의 뉘앙스. 그래서 피니쉬는 썩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얘는 전형적으로 그냥 1차 풍미 정도만 갖고 있는 그런 와인이지 않나. 2차 풍미를 굳이 찾자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시가, 뭐 토바코 이런 느낌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총평 컨클루전을 하자면은 와인 자체를 못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굿 정도는 주는데, 마신다면은 저는 누군가한테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게, 얘가 이제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해평가처럼 7,300원, 7,28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제는 2023년 현재는 국내에서도 뭐 이 롯데를 포함해서 뭐 신세계도 그렇고 몇 개 대형 수입사들이, 혹은 이제 뭐 마트,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뭐 이런 마트들, 심지어 커스코 이런 데에서도 소위 말해 PB 상품들의 격에 맞는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진짜 막 3,000원, 4,000원, 6,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와인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마셨으면 마셨지, 굳이 제가 얘를 누군가한테 뭐 추천한다 하긴 조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까베르네 프랑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보다 좀 더 허벨셔스 했을 거고 좀 더 프랑의 뉘앙스는 살렸을 테고, 그랬으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PB 상품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메를로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지만 까베르네 프랑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템프라뇨 이런 거는 PB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까베르네 프랑이었으면은 칠레의 까베르네 프랑에서 만약에 얘가 한 10,000원 초반대 가격이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얘는 지금 품종이 까베르네 쇼비뇽이고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칠레에서의 리제르바는 의미가 없지만 레세르바를 붙인 2019 빈티지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굳이 얘를 돈을 내고 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저는 이 뒷맛으로 진짜, 이 뒷맛에서는 진짜 블랙커런트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얘를 그냥 뭐 동네에 그냥 슈퍼 슈프림 피자나 이런 거 시켜다가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당연히 와인을 뭐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맛있게 옴뇸뇸 마실 거지만은, 어느 분에게 뭐 누군가가 만약에 이거를 마셔보고 싶은데 사볼까라고 한다면 굳이 추천드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1년 넘게 셀러링을 했는데도 탄닌감이 이렇게 녹아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만약에 같은 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드셨을 땐 저랑 비슷한 평을 하실 거고, 스테이크 소스 같은 거로 쓰시기에도 썩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